아유, 답답해. 겨울 바이커 복장입니다. 단단히 동요했죠. 바지는 트레이닝 바지인데 이게 몇 방을 맸습니다. 안 올라가는데. 윗도리는 뭐 패딩 잠바 입고 막 그러고 나왔죠. 자전거가 달리면은 바람이 쌩쌩 불어옵니다. 추워요. 그리고 자전거 바이크를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오는 이유가, 오전은 춥습니다. 쌀쌀하죠. 그래서 오후에 나오면 좀 덜 추워요. 그래서 오후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날씨 검색해봐도 오후가 가장 온도가 높더라고요. 뭐 나중에 공사한다고 스크레인이 망치를 달고 뭘 꽝꽝 때려박고 있네요. 돌부스는 저기 다리 있던 자리인데 다리를 철거하는군요. 다리 하나 철거해도 철거는 많이 나와요. 철근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. 근데 뭐 한 10톤 해봐야 뭐 1톤 해봐야 뭐 얼마 안 남으니까 그냥 이문이 안 나는 게 철근하고 팔입니다. 여기는 다리가 따뜻하고 좋네요. 어제도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도 한 바퀴 돌고,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밤에 잘 때 잠이 잘 와요. 그냥 옛날에는 잠이 잘 안 와서 막 테레비 같은 거 켜놓고 잤는데 요새는 잠이 쏟아지니까 테레비 켤 필요도 없어. 그냥 누우면 돼. 테레비는 넷플릭스든 뭐 유튜브든 이렇게 테레비에서 다 나오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자야겠다 그러면 딱 끄면 이제 잡니다. 이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달리면은 다리에 근육도 생기지만 이게 젖산이 이제 젖산이 생겨요. 젖산이 피로도가 생기는 거예요. 그 젖산이 생기면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몸에 이게 이제 막 근육을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 노폐물이 쌓이겠죠. 찌꺼기들이. 그래서 이제 잠잘 때가 이게 해줍니다. 정화시켜준다 그러죠. 그리고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죽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. 점심도 회의료가 마찬가지로. 왜냐하면 이제 머리도 일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이 뇌예요. 잠잘 때도 뇌는 일해. 근데 잠잘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뇌 속에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걸 없애줘요. 근데 잠을 안 자면은 그 노폐물을 없앨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찌뿌둥한 거지. 막 잠을 못 자면 찌뿌둥하고 막 짜증나고 몸이 어딘가 한 가지가 이상이 있는 듯하고. 그 잠을 푹 자고 나면 되게 좋잖아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뇌도 맑아지고 몸도 깨우러지고 상쾌해지고.
불면증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게 운동을 안 해요. 운동하는 사람들, 시골 노가다가 뭐 불면증 있는 거 봤어요? 노가다는데, 노가다 전날에 뛰니까 밤에 잠 잘 자요. 농부고 노가다고 불면증은 없습니다. 불면증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생활을 자세히 보면 낮에 낮잠을 자. 낮잠을 자니까 밤에 아침이 안 오는 거지. 조금이라도 낮잠을 잔다고. 이거 하이브리드 자전거인데 되게 비싸 보이네요. 바퀴도 막 내 거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. 요새 자전거 시장이 막 맛이 갔다 왔어. 왜냐? 옛날에 처음 IMF 때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사람들이 자전거가 들불처럼 번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도 막 자전거로 다 유입되는 게라. 상류층들은 자전거 돈밖에 없으니까 뭐 1,000만원, 2,000만원 뭐 어떻게 알아? 그냥 그 자전거를 그런 걸로 사요.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업계 호황을 만났지. 그 코로나 오면서. 그래서 이제 내 집에서 한 철이라고 훅 갔어요. 내가 가지고 누가 그 자전거 뭐 성능 내 거 69만원짜리나 1,000만원짜리나 큰 차이 안 납니다. 오히려 69만원짜리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튼튼해서 고장도 안 나고 참 좋아요. 근데 그 무슨 가볍게 만든다고 무슨 뭐 그걸로 만든 거 있어요. 종이를 막 압착해가지고 고강도로 만들어서 탄소 선입처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. 근데 그것들을 한번 자빠지면 깨져요. 옆구리가 깨져. 옆구리가 이제 크랙이라 그래가지고 막 금가고 빵꾸 나고 막 그러면 1,000만원, 2,000만원짜리가 그걸 한번 씹어 그게 몸통이 한번 찢어지면은 고쳐주고 뭐 몇백만원 주면 고쳐주고 뭐 100만원 이상 주면 고쳐는 주는데 한번 찢어진 몸통은 한번 부러진 뻑다기와 같은 겁니다. 그 후유증이 남아요. 그래서 요새는 뭐 키가 자전거 선수도 아닌데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뭐 한번 잘하셔봤자 뭐 하겠어. 그러니까 그 끌고 다니는 게 되게 부담가요. 고가니까. 이 한강은 이 중앙천변에도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르막 끌고 다니네요. 나처럼 담배 피고 아무데나 꽁초 버리면 그 조수로 다니는가 봐. 나는 꽁초는 안 버리는데. 사람들이 볼 때 쓱 꽁초를 주머니에 집어넣어야지. 내가 밖에다 집어던진 거 쟤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.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죽고. 그러면 안 되겠죠? 물을 마시고 이제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굴러가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지. 이 오후의 풍경은 어떤가 한번 보는 겁니다. 오후의 풍경. 한쪽에서 막 죽어라고 공찬하고 있고. 어이 핸들바가 나오나? 여기 좀 나오는데 이쪽을 좀 나오게 만들고 이쪽은 아무거나 나오게 만들고
봅시다. 여겨볼래. 지금 겨울이죠. 눈도 왔으니까, 첫눈도 왔으니까 겨울이에요, 이제. 엊그제가 가을이었는데, 자전거 몇 번 타니까 겨울이 돼버리네요. 그 한반도의 이 한국의 계절 변화는 저 그냥 순식간이에요, 순식간. 엊그제 반팔했는데 지금 시행할 땐 장갑 끼고 막 목도리 들고 난리를 펴고 있어요. 이게 얼어 죽을까봐. 그러니까 이제 입마개를 했으니까 이게 목소리가 잘 녹으면 될려나 모르겠네. 입마개 해가지고. 가만히 있어보자.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제 핵잠도 허용했어요. 핵 재처리 시설도 허용했고, 핵 재처리 시설이란 뭐냐? 이제 발전소에서,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봉이 이제 플루토늄 같은 거 그걸 축출하고 뭐 해가지고 핵이 다 거기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핵이 거기서 남아 있어요. 완전히 소진되는 게 아니라, 그럼 거기서 그걸 재처리하면은 뭐 또 다른 게 나와, 핵물질이. 그게 이제 핵포탄도 만들고 막 핵 원자력 잠수함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가 봐요. 그러니까 발전소는 이제 석유로 치자면은 타르가 들어가죠, 원재료. 그래서 그걸 채우는 거고, 거기서 이제 타고 남은 그 연료봉을 또 재처리하면 또 뭐가 나와요. 그걸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데, 그것도 고농도하고 저농도에서, 고농도는 뭐 90% 이상, 저농도는 20% 이하. 우리나라는 저농도 20% 이하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도 오래 자망을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때 가장 싫어하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. 일본 애들이 지금 못 만들고, 그 핵물질을 재처리까지는 한데 그걸 다시 재활용을 못하게 해놨어. 재처리해서 쌓여있는 한 40kg 넘는가 봐. 뭐 원자폭탄 뭐 10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라 그러는데, 근데 그 이상의 액션을 하면 곧바로 제재가 들어오니까 일본 애들은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하죠. 그걸 재처리를 해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에 집어넣는 거죠. 근데 이게 우리나라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,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서해안 막 동해안 이쪽으로 중국 잠수함들이 원자력 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해요. 그거 못 찾아. 오래 숨어 있으면 못 찾아요. 북한도 만약에 만들면 걔들도 막 18선 넘어서 뭐 우리나라 뭐 서해안, 남해안, 뭐 동해안으로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요. 그럼 그것도 감시하는 거지, 우리나라를.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원자력 잠수함 못 만들게 해놓으면은 그걸 감시할 수가 없잖아. 그럼 미군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, 트럼프는 그게 싫은 거야. 다 떠안기 싫으니까 우리나라로 만들어라. 왜냐면 그 원자력 잠수함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, 가면 한 군데라도 지들이 뺄 수 있으면 빼면 저쪽으로 항공한테 넘기고. 그 한김에 재처리 시설도 하는 게 합리적이죠. 왜냐면 그 지금 그 폐기물이죠. 이제 지금 재처리를 안 하면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돼버려가지고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어요. 우리나라 지금 꽉 찼어, 그 창고마다. 그 보관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. 근데 그걸 재처리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갈 원료를 안 사와도 되고, 우리나라에서 그 교리 발전소, 그
그 발전소에서 나온 그 폐기물들 재처리해가지고 연료를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얼마나 일석이조야.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원자탄은 안 싣고 다니죠. 원자탄을 싣고 이제 핵보유국이 아니라 국제 제재를 받는 그런 이제 단계가 가죠. 왜냐면 북한도 그 핵부터 만들었다가 국제 제재가 들어가가지고 인민들이 국내 사내 못 먹고 사내 막 무역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.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원자탄 만들면은 만들어야 있지 뭐 1분도 안 걸려. 만들어야 있는데 안 만들려고 만들어서 이익 보는 거보다 안 만들어서 이익 보는 게 좀 많으니까 만들어서 제재받고 경제가 엉망되면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? 의미가 없지. 그 나중에 실전이 발생하면 그때 얼른 만들면 돼요. 미국한테 좀 꼬거나 빌려고 야 씨발 때 핵 날라면 좀 줘라. 줄라나 안 줄라나 모르겠지만 그럼 뭐 단기간에 조립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게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나마 미안이 되고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핵한테 두드리게 맞을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계속 토닥토닥 하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가진 불안, 저 새끼가 언제 핵쏠 쏘니까 우리도 핵쏠 준비를 하자 뭐 그런 마음가짐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인류가 핵을 전량 다 폐기하고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. 근데 원료로만 사용하면은 괜찮지. 근데 그걸 탄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인류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이게 악이야. 필요하지도 않아. 그 탄도 쏠지도 않을 건데 뭐가 필요해. 그러면 그 소련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한 몇천 개? 그 창고에 놓고 보관 비용, 유지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. 미국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때 서로 같이 좀 줄이자 해서 옛날에 핵을 좀 줄였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소음도 없어요. 우리나라가 만든 기술이 좋아서. 중국 핵잠수함은 경운기에 씨발 경운기가 막 굴러다니고 바닷속에 소리가 그렇게 요란한가 봐.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들은 장보고함도 뭐든 소리가 안 나요. 이게 아주 그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. 그러면 잠수함도 원자력 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비록 핵탄두는 안 실었지만은 뭐 SLBM 뭐 재래식 탄두를 실더라도 감시는 되잖아.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해안에 그 잠수함들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시가 되거든. 그것만 해도 어디야. 그러면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이제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. 바다 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도 조심스럽고, 들어오기도 부담 가고,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작 핵을 가졌어야 되는데 못 가져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깨피정 했죠. 깨피정. 야 씨발 트럼프야. 우리 연료만 좀 어떻게 해결하자. 그 원료가 없어서 우리가 뭐 핵잠수함 못 만든 거지. 연료만 개철이 되면 그 만드는 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. 핵잠수함 만든 거. 근데 연료가 핵이니까, 핵물질이니까 연료 뭐 만들면 뭐 연료가 없으면 개깡이지.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상승 중입니다.
일본하고 중국이 투닥거리면은 그 옆부지리로 옆에서 또 떡고물을 막 중국 산업이나 뭐 이게 중국과 일본이 서로 막 무역을 거래를 중재하고 무역을 안 하면은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하려고 할 테고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하려고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걔들도. 그 뭐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다 하니까 그냥 이들이 싸워라. 나는 고기를 굽겠다. 이번에 이제 잭슨왕이 GPU 26만 장 준다고 했는데 그 삼성이가 어디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 님비가 그렇게 많대요. 그래서 아니 먹고 지어야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. 지들 그 반대하면 뭐 이득이라도 조금 있을까 봐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 나쁜 일입니다. 완전 서로 씨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민비를 일으키면 되겠습니까? 그런 거예요. 자기 동네에 화장터 들어오면 싫다. 근데 데이터 센터는 화장하고 좀 인구가 오히려 그 마을이나 동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전력이 좀 문제가 되는 거 뭐 문제될 게 없어요. 왜냐면 거기에 데이터 센터 지으면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하고 많이 모일 테고 그러면 거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미친 것들이. 데이터 센터 만들면 거기 또 아무래도 인력 고용을 할 것이고 청소부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고급 일꾼이 들어오겠죠. 그럼 고급 일꾼이 들어오면 근처에 뭐 방도 없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요. 그러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면이면 좀 많지 부정적일 건 없어 보이는데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뭐 생산을 하기를 하나 뭐 하나 그냥 디지털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한다 그러면 반대부터 하고 보나 봐. 미친 것들이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GPU가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. 다른 나라는 못 사. 뭐가 없어서 안 줘. 사고 싶어도 못 사요. 그게 워낙에 수량도 딸리고 막 그래가지고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원래 GPU 그 소유량이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 26만 원 들어왔을 때 그럼 한국이 3등 졸지에 이제 AI 3등 나라가 된 거예요. 왜냐하면 미래 산업은 AI로 결정됩니다. 지금 중국권 쪽 아이고 다리를 건너왔네요. 이게 무슨 다리냐? 꽈이감의 다리도 아니고 여기 배틀그라운드 보면 통곡의 다리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다리 건너다 애들 많이 죽어요. 애들이 매복해 있다가 막 다리 차 타고 다리 건너면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서 거기가 통곡의 다리입니다. 지나가다가 많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건너온 다리를 통곡의 다리를 하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그래서 이제 장갑을 벗고 꺼야 되나?